자, 안녕하세요. 세어입니다. 이번에는 나는 솔로 24기 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해서 이렇게 녹음을 시작했는데요. 제가 보니까 나는 솔로를 보시는 시청자분들은 어떤 이성을 유혹하는 어떤 기술이나 이런 것도 관심이 있으시지만 이 나는 솔로에 나오는 출연진이나 이런 출연자들에 대한 어떤 캐릭터를 분석해드리거나 아니면 제작진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출연진을 섭외했는지에 대해서 또 궁금해 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 배우자 선택과 연애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 그리고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이 나는 솔로 출연자분들을 통해서 알아보고 또 제 개인 취향도 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4기 이슈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번에 1, 2편 뭐 여러 편을 방송을 했기 때문에 다들 눈치를 채셨을 것 같은데 보니까 남성분들 첫 번째는 직업이 같고 또 나이만 다르거나 아니면 같은 직업인데 또 직급이 다른 분들이 출연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여성들의 어떤 선택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고요. 잘 녹화가 되나 한번 볼게요. 녹화되고 있네요. 그리고 두 번째로 여성의 직업에 관련된 남성들의 선택과 외모가 괜찮은 여성이 나이가 많을 때 어떻게 남성들이 선택을 하는지 그거에 관련해서 또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세 번째는 여성분 한 분, 남성분 한 분 직업이 약간 특이한 분들이 나오셨는데 여성분의 직업이 아니라 채식주의자 여성분이 나오셨는데 또 매력적인 여성분을 채식주의자이신 여성분을 출연시키셨어요. 그래서 남성들이 이럴 때 어떻게 선택을 하는지에 대해서 좀 유익 있게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 또 엘리트 운동선수 분이 나오셨죠. 유도 국가대표분이 나왔는데 전문 프로페셔널 운동선수가 나왔을 때 여성분이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성이 다수에 대해서 플러팅을 했을 때 남성들한테 그때 남성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또 어떻게 선택하는지, 그게 이슈 사항인 것 같죠. 출연진들의 자기소개를 다들 보셨을 테니까 참고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체적으로 나이가 31살에서 38살까지 영수, 영호, 영식, 영철, 상철, 광수 이런 식으로 나왔고, 여성분들은 뭐 30세에서 36세까지 영숙, 정숙, 순자, 영자, 옥순, 현숙 이렇게 다양한 직업을 가지신 분들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이 출연진 분들을 좀 제가 잠깐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생각할 때 출연진을 선택한 이 제작진 의도가 잘 보여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는 여기 나온 모든 여성들의 외모가 거의 비슷하다고 저는 느껴지거든요. 특별히 뭐 외모가 아주 특출나게 외모가 예쁘시거나 또는 떨어지시는 분들이 없이 다들 호감형이고 매력적인 여성분들이 나오셔서 이번에는 외모 가지고 선택을 어떻게 하는지에 보다는 자기 취향에 맞춰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특징적인 선택을 어떻게 하는지를 보여주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특별히 보면은 옥순 씨가 그 원래 출연진들 중에 일반적으로 좀 더 외모가 좋으신 분들이 나오잖아요. 이번에 나오신 옥순 씨도 그 중에 어드밴테이지가 좀 있고 외모가 좀 더 트렌디한 외모를 가지고 계신 분이 출연을 하셨고, 또 플러팅이 장난이 아니죠, 이분이. 그런 분이 출연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현숙 씨가 약간 약사시긴 한데 약간 이 중에서는 약간 외모가 나이브하고 순진하신 스타일이신 것 같아요. 잘 꾸미시면 더 예쁘실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렇게 출연하셨고, 남성분들도 특별히 뭐 외모가 아주 현격하게 잘생기거나 뭐 그런 것보다는 거의 골고루 비슷하신 분들이 나왔고 호감형이고 무난하신 분들이 나왔습니다. 다만 약간 개성이 있는 분들이 두 분, 프로그래머와 37세 그리고 31세 보시면은 영호와 영식이 그렇게 출연을 했죠. 근데 여기서 되게 재밌는 현상은 첫인상에서 선택을 했죠. 첫인상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외적으로 어떻게 끌리는가, 본능적으로 어떤 사람들을 선택을 하는지 이게 되게 중요하긴 하거든요. 사실 외적으로 아까 그 상철 씨인가요? 상철 씨가 뭐 뽀뽀가 가능한
분이면 외모를 신경 쓰지 않는다고 했는데 사실 거짓말이죠. 네. 뽀뽀가 가능하냐 안 하냐를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예쁘면 된다는 거고 자기가 생각할 때 이성적으로 끌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성분들도 3명이 좀 집중적으로 뭐 3표, 2표, 1표를 받았고 남성 같은 경우도 3분이 다 집중적으로 받았어요. 무난하시고 편안해 보이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선택을 받은 것 같고요. 자기소개 이후의 선택이 되게 중요합니다. 여기가 사실 가장 끝까지 가장 많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결과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땐 아이고 잠깐만요. 네, 다시 슬라이드를 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소개 이후에 선택한 선택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 분들이 가장 끝까지 포지셔닝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선택이기도 해요. 어떤 우리가 관성의 법칙이 있지만 여기서 되게 재밌게 우리가 살펴볼 건 뭐냐면 남성의 선택의 특징이 있었죠. 대체적으로 나이를 하향해서 선택했어요. 이 나이가 여성분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매력 요소인 것을 잊지 말으셔야 될 것 같아요. 뭐 결혼 시장에서든 아니면은 일반 우리가 연애를 할 때도 나이가 어릴 때 자기가 원하는 배우자를 찾으시는 게 가장 유리한 조건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 보면은 31세 영호인가요? 이분만 34세 그 연상을 선택했고요. 어떻게 보면 이것도 회피적인 선택으로 저는 느껴지거든요. 왜냐면은 여기 보셨을 때 가장 인기가 많았던 뭐 광수 씨나 첫인상에서 아니면은 뭐 제가 이름을 잘 기억 못해요. 천선적으로 영철과 광수 그리고 상철 씨를 피해서 영자 씨를 선택했네요. 어쨌든 그런 특징이 있고 처음에 첫인상에서 우리 가장 인기가 많았던 순자 씨 얼굴도 순하게 생기고 또 일반적으로 남성들이 인상이 뭐 강아지상을 좋아하거나 고양이상을 좋아하는데 이 순자 씨도 되게 그러니까 뭐 내추럴하죠. 내추럴하고 굉장히 편안하면서도 잘 받아줄 것 같고 약간 청순한 느낌이죠. 그래서 남성들이 가장 첫인상에서 많이 선택을 했는데 채식주의자라는 것을 알고 두 분이 회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한 분만 유도 선수 한 분만 순자 씨를 첫인상에서 바랬고요. 첫 선택에서 나와줬으면 하는 선택을 했고 나머지 두 분은 다른 분이 나오기를 바랬죠. 이상형을 뭐 얘기를 했었는데 어쨌거나 첫인상 선택에서 채식주의자라는 이야기를 듣고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광수 씨도. 역시 아무래도 결혼 시장이기 때문에 결혼을 전제로 만나기 위해서 나온 솔로나라기 때문에 이분들이 가능하면 다른 분부터 문제가 없는 분부터 자기하고 성향이 맞는 분부터 미팅을 선택을 하는 거로 느껴져요. 뭐 대안이 없을 경우에는 모를까 대안이 있고 다른 분을 선택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두 분이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대체적인 특성이 있죠. 여성의 직업은 남성들한테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죠. 뭐 물론 대체적으로 직업이 다 공무원인데 뭐 7급이냐 뭐 8급이냐 뭐 아니면은 뭐 9급이냐 뭐 약사냐 뭐 직원이냐 뭐 이런 것들은 남성들에게 그렇게 큰 선택용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여기 밝혀졌죠. 뭐 외모가 우리 연구 결과에서도 발표났지만 외적 끌림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고 또 나이도 뭐 유전학적으로 선택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셨을 때 여성의 선택의 특징이 재밌는데요. 크게 세 가지죠. 일단 똑똑한 남자를 선택했어요. 두 분이. 그죠?
똑똑한 남자 광수, 뭐 과학고를 나와서 연대를 나오고 행시 수석 합격을 한 미래가 아주 밝아 보이는, 전망이 밝은 광숙 씨를 선택을 했죠. 사실 뭐 경제적 안정도로 놓고 본다면은 병원, 동물병원을 하는 영수 씨, 동물병원을 하고 나이가 가장 많은 영수 씨를 경제력만 봤을 때 선택을 했겠지만, 사실 똑똑한 남자인 광수 씨를 두 분이 선택을 했고, 두 번째로 강한 남자를 선택했습니다. 뭐 남자가 F4에서 보면은 그렇죠. 우리가 싸움 잘하고 또 남자다운 남자를 여성들이 좋아하고 선호한다는 거를, 자기를 지켜줄 수 있는 남자가 가장 끌리게 마련이죠. 그리고 강한 남자는 자연스럽게 여유를 갖기 마련이에요. 이 유도 국가대표 선수도 제가 봤을 때 이 영철 씨네요. 제가 언제쯤 이름을 외울지 한번 여러분도 같이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씨 되게 부드럽고 또 여유가 넘치는, 장난기 넘치고 천진난만한 그런 모습으로 여성분들에게 매력을 발산을 했고, 두 분이 선택했습니다. 가장 인기가 많던 순자 씨도 영철 씨를 선택했고, 세 번째, 이 옥순 씨가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가 되게 이슈였는데, 아무래도 나이가 36살이잖아요. 그래서 나이가 자기보다 연상인 사람이 두 명 있었어요. 한 명 프로그래머, 한 명은 병원장, 동물병원장. 그죠? 뭐 동물병원 의사분들이 소득이 뭐 어느 정도 되는지는 제가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쨌든 나이를 상향해서 선택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다, 또는 동갑을 선택을 하겠죠. 그래서 세 번째는 경제력과 나이를 고려해서 여성분들은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직급이 가장 낮았던 토목직 공무원, 누구죠? 잠깐만요. 이 막내 영식, 영식 씨는 아무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이 제작진의 어떤 이 배치가 좀 사악한 게, 여기 다 여성분들도 공무원이 두 분이나 있었고, 그죠? 보니까 누구냐, 영숙 씨도 7급 공무원, 순자 씨도 7급 공무원, 뭐 이런 상황이고, 금융계 종사자와 뭐 이런 분들인데, 이 막내 31살 영식 씨만 8급 토목직 공무원이었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공무원이 남자가 안 나왔으면 모르겠는데, 그 누구죠? 이 광수 씨가 5급 토목직 5급 수석했던, 행시 수석했던 분이 나왔습니다. 굉장히 사악한 어떤 이 배치였는데, 이 막내인 분이 얼만큼 매력을 발산해서 이번 해에, 또 오늘 아마 나는 솔로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분석해놓고 또 녹음을 못했는데, 이 분이 얼마나 또 큰 매력을 발산해서 여성분들에게 선택을 받게 될지, 뭐 많은 난관이 예상이 됩니다. 사실 여기서 선택을 이제 한 여성분들의 선택을 특징을 분석을 해보면, 결국엔 똑똑한 남자도 어떤 권력을 가질 수 있는 뭐 잠재력, 포텐셜이 있는 거죠. 현재 나이도 어리고 38살이 됐을 때 뭐 더 잘 나가고 있을 가능성이 크죠. 또 강한 남자, 뭐 강하고 프로페셔널한 어떤 엘리트 체육인이 학력까지 좋아요. 그래서 대학원 뭐 석사까지 나왔고, 또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을 갖췄기 때문에 경제력이 다들 안정적인 상황에서는 또 다른 프로페셔널한 매력이 있는, 또 권력이 있는, 강한 것도 한마디로 권력의 하나죠. 그런 분을 선택하게 되는데, 이분은 경제력이라든가 아니면 직급도 가장 낮고, 또 직접적인 어떤 같은 카테고리 직업군 안에 있는 분인데, 자기보다 자기가 상급자고 또 자기보다 이제 급이 낮은 남성분을 선택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물론 그 남자가 굉장히 멋있고 외모가 좋고 매력이 넘친다면 얼마든지 뭐 그런 여러 가지 경제적 여건이나 뭐 상황들을 극복할 수가 있는데, 앞으로 우리 막내 분이 얼만큼 활약할지, 영식 씨가 얼마나 활약을 할지 지켜보면 좋겠지만, 사실 되게 어렵다고 생각이 들어요. 되게 매력적이고 착한 분 같은데 눈물을 흘리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만 그런 어떤 남자가 뭐 그런
외적 조건에 굴하거나 약한 모습을 보이는 거는 사실 좋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이분도 근데 직접적인 비교가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마음이 아팠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외모 순위를 이제 매겨 볼게요. 여기 제가 생각할 때는 뭐 개인적인 거 말고 맨 왼쪽을 보시면은 외모 트렌드 순위로 아마 그냥 순위를 매겨봤어요. 뭐 제가 좋아하는 순위는 아니고 여기서 아무래도 남성분들이 많이 흔들리고 가장 트렌디한 외모를 가지고 있고 또 뭐 키라든가 관리를 잘 하신 것 같고 그게 옥순이 아마 1위로 나오는 것 같고 옥순 씨의 그 대항마로 그 정숙 씨인가요? 2위 키도 크고 또 새마을금고에 오랫동안 다녔던 또 끼와 자신감이 넘치는 분이 2위 그리고 내추럴한 또 매력을 가지고 있고 청순한 매력이 있는 우리 순자씨 이렇게 매력을 받고 제가 생각할 때는 여기서 지금 매력에 대한 외모에 대한 어떤 평가가 좀 낮게 책정이 되어 있는 분이 제가 보기에는 영숙씨인 것 같아요. 영숙씨도 되게 귀엽고 청순한 스타일인데 남성분들이 아직까지 그 매력을 발견하지 못한 것 같고 이 회가 거듭될수록 이 분도 이제 또한 인기를 갖게 될 수도 있는데 자기소개 때 굉장히 어떤 밸런스를 중요하게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테니스, 필라테스, 요가 다양하게 취미를 가지고 계신데 어쨌든 외모 대비 현재 아직 인기를 얻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외모를 이제 제가 픽을 했다면 외모적인 것보다 일단 저는 약간 착하고 좀 귀여운 스타일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착해 보이는 다 착하시겠지만 그래서 1위는 순자 씨를 픽을 했습니다. 외모적으로 약간 키가 작아 보이시긴 하는데 어쨌든 얼굴만 놓고 본다면 가장 친근하게 대화가 잘 통할 것 같고 편하게 호감이 가는 얼굴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2위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두 분이고 3위가 옥순 씨인데 옥순 씨는 저는 사실 제가 이렇게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플러팅을 많이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너무 저는 약간 체이싱 하듯이 추적하고 사냥하듯이 어떤 청순해 보이는 여성에게 어떤 매력을 발산해서 그런 여성들을 유혹하는 걸 좋아하지 약간 너무 이렇게 유혹자인 여성분들이나 플러팅이 많은 여성분들은 선천적으로 좀 이렇게 끌리지 않는 그런 성향이 있고요. 약간 나이브하고 내추럴한 여성을 좋아하는 편입니다. 4위, 5위 같은 경우도 이분도 되게 약사인데 되게 잘 꾸미시고 약간 자기 매력을 좀 더 발산을 하시면 더 예쁘실 텐데 약간 옷을 입는 스타일에는 저하고는 잘 맞지는 않는 것 같아가지고 5위를 드렸습니다. 술을 많이 드시는 분은 저는 그렇게 선호하지 않습니다. 여기 이제 남성분들이나 여성분들 이 직급 체계 나누솔로 제작진분들이 이렇게 경제나 소득 수준을 보고 아무래도 배치를 하셨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제출했을 테니까 나누솔로 제작진들에게 어느 정도의 결정사처럼 많은 정보를 주는지 모르겠지만 직업이나 재산 수준 정도는 알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여기서 알아본 결과 생각보다 대동물 송아지 젖소 전문 수의사분이 평균적으로 2,000에서 2,500만원 정도를 버신다고 하니 생각보다 소득이 그쪽도 괜찮은 거로 생각이 들고 약사가 가장 소득이 높다고들 하네요. 약사분들이 월 소득이 몇천만원 된다고 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부분 이 여성분들 어떤 직급에 따라서 이제 순서들을 매겨본 건데 남성분들이 대부분은 소득이 높고 여성분은 현숙 씨가 약사분이 가장 높은 것 같아요. 어쨌든 여성들은 자기보다 소득이 높은 분들을 대부분 선택을 하신 것 같고 남성분들은 소득하고 상관없이 어차피
자기들이 뭐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고 자신들이 있기 때문에 여성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여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식씨 막내가 가장 소득이 낮은 거로 예측이 되는데 이렇게 배치를 하신 이유를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분만 곤란하게 해드리려고 한 건지 좀 사악하게 느껴집니다. 왜 그러셨나요, 제작진분들?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닌가요? 매력적인 분이신데 이렇게 배치하시는 건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신 건지 저는 규탄을 합니다. 자, 여기 이렇게 보시면 각각의 다 유혹자분들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유혹자분들이 다 유형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자기의 매력에 맞게 어떤 유혹을 하셔야 돼요. 뭐 이거는 그냥 제가 이 분들에 대해서 뭐 사실 이분들이 이런 유혹자다라고 정확하게 뭐 분석이 된 것도 아니에요. 아직까지 뭐 나와서 한 게 없는 분들이 많으니까. 다만 그냥 외모와 자기소개만으로 그냥 유혹자의 유형을 좀 분석을 해본 건데 일전 영상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이 옥순 씨가 어떻게 보면 코케트 유형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뭐 제 AI가 또 영상에서 말을 한 것 같지만 내용에는 제가 또 내용을 제가 적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사실 키도 크고 뭐 어떻게 보면은 자신 있게 자기가 성형수술을 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밸런스가 잘 맞춰져 있고 트렌디한 외모로 고양이 상으로 예쁘게 외모를 가지고 계시고 굉장히 어떤 남성을 다루는데 굉장히 능숙하신 그런 여성분인 것 같아요. 일도 뭐 KT에서 전략 브랜드 부서에서 일을 할 때 보면 청순한 매력도 있는 것 같고 보면은 남자들이 어떤 걸 좋아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전형적인 코케트 유형의 유혹자입니다. 이런 분들은 이전 영상에서 말한 것처럼 굉장히 나르시스트적이고 자존감이 높아 보이죠. 그래서 자기가 가만히 있어도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뭐 내추럴인 어떤 순자 씨하고 또 비슷한 그런 유형의 어떤 성격도 가지고 있지만 약간 달라요. 어린아이들은 자기가 어느 정도 내추럴한 분들은 결핍을 느끼시는데 이 코케트 유형은 진짜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전형적인 유혹자라서 어떤 남녀 사이의 관계를 게임으로 이해를 할 정도로 나르시스트적인 자기 스스로 만족감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굉장히 유혹에 능숙하고 밀당을 잘하죠. 그래서 과하지 않게 남성분들에게 단둘만의 시간을 갖게 만들죠. 보통 남성분들이 좀 여성분들에게 아주 내추럴하게 자기가 사실 자기가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갑의 입장이기 때문에 알파남으로서 여러 여성분들을 다 살펴보고 뭐 이 분들의 매력이 뭔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또 상황을 분석하고 여성분들의 패턴을 또 가장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 그리고 이 분이 자기에게 맞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거를 지금 옥순 씨가 하고 있죠. 그래서 옥순 씨가 뭐 보니까 뭐 영수 씨하고 데이트를 나갔는데 영수 씨에게도 플러팅을 데이트 나가기 전에 막 날리고 뭐 영식 씨하고도 별 보러 가서 이 남자가 어떤 남자인가 라고 살펴보고 광수 씨인가요? 광수 이게 잠깐만요. 요거 광수 씨 이 올라갔네요. 이 광수 씨도 제가 생각할 때 어쨌든 잠깐만요. 네, 이 어찌 된 일인가요? 이제 맞게 이름표가 생성이 됐네요. 다시 보여드리면 네, 어쨌든 옥순 씨는 코케트 유형이고 이런 분들은 두 가지 큰 특징이 있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다 줄 것처럼 플러팅을 하고, 그렇지만 거리를 정확하게 유지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차갑게 돌변하죠. 그 이유는 이 분들은 스스로 유혹을 하기 위해서 플러팅을 하는 거지, 정말 좋아해서 플러팅을 한다고 꼭 볼 수만은 없어요. 좀 알아보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호감을 사기 위해서 좀 더 친근하게 다가가고, 또 그분이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이상적인 어떤 사람이 아니라면 아주 칼같이 돌아서는 그런 유형입니다. 다만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옥순 씨가 처음에 지금 영수 씨를 골랐거든요. 이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감성이나 감정 때문에 남자를 선택한다기보다 자기에게 필요한,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갖추고 있는 그런 분들에게 마음을 줄 수도 있어요. 마음을 준다기보다 그런 분을 선택할 수 있죠. 영수 씨가 병원장이고 나이도 많고 가장 자기에게 부합한다고 생각해서 또 첫 선택을 했는데, 영수 씨가 너무 사실 다 맞춰줬죠. 그래서 어쨌든 옥순 씨는 코키트 유형의 유혹자고, 이런 유형들에게는 너무 빠르게 자기 마음을 빼앗기거나 줘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런 분들은 되려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줬다 뺐다를 자꾸 반복해야 돼요.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 이런 분들이 영수 씨처럼 꾸준히 어떤, 여기 아이디얼 러버라고 해놨는데요. 이분은 되게 첫눈에 옥순 씨에게 반해서 끝까지 옥순 씨에게 매달릴 그럴 유형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래서 헌신적이고 또 마음씨가 착하고 여리고 배려심이 많기 때문에 옥순 씨가 원하는 것들을 계속 채워주면서 자기에게 마음을 돌리라고 계속 헌신적인 모습을 보일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옥순 씨가 선택을 해줄지 말지는 옥순 씨가 향후 결혼 상대자로 조건적인 선택을 한다면 선택을 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다만 남성적으로 끌려서 선택을 하는 건 절대 아닐 거다. 만에 하나 선택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아마도 이번 해에서 옥순 씨가 다양한 남성분들에게 더 많은 플러팅과 더 많은 탐색 작전을 펼치게 될 것 같고, 그랬을 때 예고편만 봤을 때는 영철 씨가 또 흔들리는 것 같았지만, 실질적으로 저는 영철 씨가 옥순 씨에게 넘어갈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키 크고 늘씬한 사람을 이상형으로 뽑았기 때문에 정숙 씨와 옥순 씨가 이상형과 첫인상에 선택이 됐었는데, 잠깐만요, 맞나? 첫인상에서 그쵸? 정숙 씨를 선택했죠. 맞습니다. 늘씬한 사람을 좋아한다고 했고, 근데 순자를 선택했어요. 그래서 얼마든지 유혹에 흔들릴 수는 있지만, 여러 남자에게 플러팅을 하는 모습을 보고 남자들끼리 그것들을 정보가 공유가 된다면 급격하게 남성들의 또 마음이 식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옥순 씨가 아직까지 초반이고 부담스럽지 않게 플러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녀의 매력이 돋보이기는 하는데, 향후 얼마나 많은 남성들에게 더 플러팅을 날리고 중반 이후로 넘어갈수록 아마 옥순 씨가 제가 생각할 때는 광수 씨에게 마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떤 첫인상과 키와 알파메일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광수 씨나 영철 씨는 아마도 옥순 씨보다는 아까 첫인상이 아니라 첫 선택처럼 옥순 씨, 광수는 정숙 씨를 선택하고 상철 씨는 순자 씨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아직 초반이기 때문에 더 많은 이분들의 퍼서널리티나 어떤 그런 개성들이, 성격들이 어떻게 매력이 발산될지 모르기 때문에 단정 짓기는 어렵지만, 첫 남성들의 선택과 마음이 관성의 법칙을 가지고 움직일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봅니다. 물론 여러 탐색전들이 펼쳐질 거고, 그 중에 조커로 저는 영숙 씨가 어느 정도 활약을 하게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는데, 모르겠어요. 이상하게 영숙 씨에게 다들 관심이 없어 보이니 충분히 매력이 있는 분인데 향후 조커로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여기 여러 유형들의 유혹자들이 있고 그런데 다 한번 참조해서 보시고,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유형을 분석하기는 어렵고, 광수 씨가 약간 외모도 세련되고 목소리도 미성이고 스타일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만의 어떤 뚜렷한 주관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선택하는 기준 안에 들어있지 않을 경우에는 좀 칼같이 자를 수도 있고 이성적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느껴져요. 감정에 휘둘리는 것보다는 자기가 원하는 여성들을 차분하게 탐색해 나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두 분의 데이트가 나왔고 옥순 씨와 영수 씨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일방적 구애와 일방적 플러팅에 흔들려서 어떤 영수 씨의 이미지네이션, 키스 관련된 얘기를 했는데 얼굴이 빨개지는 모습이 나왔죠. 전형적으로 우리가 쓸 수 있는 이미지네이션 기법을 옥순 씨가 이제 잘 활용을 한 것 같은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남성들이나 여성들이 유혹을 할 때 어떤 주어와 목적어가 결과가 없이 어떤 성적 농담이나 아니면은 스킨십에 관련된 내용들을 스토리텔링을 하거나 단어들을 썼을 때 그 상상을 하게 되죠. 그걸 통해서 어떤 핑크빛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옥순 씨가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그런 분이고, 또 그거에 넘어가서 처음부터 그 영식 씨나 이 영수 씨가 처음부터 그냥 마음을 다 줘버렸죠. 물론 그 이후에 영철 씨는 선택을 못 받고 여러 여자를 알아보겠다고 막 이번 주에 그럴 것 같은데 별로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처음부터 너무 자기의 패를 다 보여주고 서로 간의 마음에 어떤 깊이가 깊어지기 전에 올인을 해버리면 그거는 어떤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절대로 일방적인 플러팅, 일방적인 구애와 선택, 그런 낮은 자세를 보이는 거는 굉장히 안 좋다고 생각해요. 영수 씨가 순수하고 나이는 많지만 이상형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서 되게 일반적으로 1대1로 만날 때도 그 여성분이 1대1이 아닐 가능성이 커요. 여러 남자들이 구애를 할 거기 때문에 그럴 때는 서로 자기가 자기만의 세계와 자존감을 가지고 만남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순자와 영철은 어떤 다대일 미팅을 했는데 영철 씨가 아무래도 순자 씨에게 더 관심이 있어서 있는 그대로 내추럴하게 자기의 마음을 보여주는 스타일이죠. 되게 매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지만 확정짓거나 난 너에게 올인하겠어라는 단어를 내뱉지 않죠. 그리고 제가 이상하게 생각되는 게 여기 나오신 여성분들이 다 매력적이긴 하지만 그냥 이 얼굴만 보고 외모만 보고 바로 그냥 아프로디테가요. 사랑의 여신을 발견한 것처럼 금방 사랑에 빠지는 것은 20살 때나 19살 때 또 남녀공학을 다니지 않은 남성들이 저도 어릴 때 그럴 때 첫사랑을 만나서 그 첫사랑에게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는 서로가 사랑하게 되는 그런 가장 이상적인 사랑을 할 때 보여줄 수 있는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있고 자기가 원하는 이성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선택을 할 때 영수 씨처럼 너무 그냥 외모만 보고 좋아한다면 옥순 씨가 아니라 어디선가 옥순 씨보다 더 예쁜 여성이 유혹을 하거나 그런 여성이 나쁜 의도로 접근을 한다든가 술집에 간다든가 이렇게 됐을 때 쉽게 자기를 내던질 수도 있는 가능성을 여성들이 생각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너무 쉽게 외모만 보고 물론 첫눈에 반할 수도 있어요. 저도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런 것보다는 이제 아무래도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의 대화를 나눠보고 물론 옥순 씨가 남자를 잘 챙기고 또 먼저 리드하고 먼저 자기가 먹여 살리겠다고 하고 남자가 좋아하는 단어와 몸짓과 행동들을 몸에 익은 아주 프로페셔널한 유혹자인 것 같은데 그런 분이라고 할지라도 마음을 너무 쉽게 주면 크게 상처를 받게 되니까 그러지 말고 다양한 여성분들이 있으니 다양한 여성분들과 대화 나눠보고 자기의 가치관과 맞고 또 그 여성의 매력을 찾아보면은 너무나도 다양한 매력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외모적인 것도 키가 크고 얼굴이 예쁘고 고양이 상이고
저는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나이가 들면서 느껴지는 거지만 어떤 우리가 예쁘다고 하는 것에 대한 이데올로기, 또 생각, 그리고 세뇌에 따라서 예뻐 보이는 거죠. 그게. 그래서 그런 어떤 세뇌 탈출이라고 할까요? 우리가 외모에 대한 어떤 이끌림은 자연스럽고 본능적이기도 해요. 우리가 어린아이에게 예쁜 사람이나 비례와 균형이 맞는 사람을 보여주면 동공이 커지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은 제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뭐 자연스러운 거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그냥 나의 모든 자존감과 자존심을 다 버리고 일방적인 구애를 할 것인가? 그거는 뭐 바람직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름다움을 찾으면 작고 아담한 것도 예쁘고 키 크고 늘씬한 것도 예쁘고, 그죠? 또 어떻게 보면은 얼굴이 귀여운 것도 예쁘고 섹시한 것도 예쁘고 뭐 다양한 매력들이 있습니다. 그 매력들을 찾아서 더 예뻐지게 또 그 사람과 더 좋은 시간을 갖는 것들이 앞으로 영수 씨가 바람직하게 데이트를 하는 방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저는 영철 씨의 데이트가 더 매력적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좀 더 호감이 있는 여성에게 자연스럽게 자기가 생각과 마음이 가는 대로 좀 더 본능적으로, 물론 배려를 영숙 씨를 하진 않은 건 아니에요. 다만 순자 씨에게 좀 더 어쩔 수 없이 진짜 본능이 가는 대로 좀 더 챙겨주는 모습들을 보여줬고 그 모습들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중에 아까 남자들의 매력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않았었는데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 유도 선수가 가장 매력적인 사람 같아요. 제가 느껴질 땐 뭐 남성스럽기도 하고 내추럴하고 자기만의 세계도 있고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움직일 줄 알고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 광수 씨나 뭐 기타 다른 남성분들도 자기만의 프로페셔널함을 가지고 또 아주 포지티브한 긍정적인 마인드와 생각을 가지고 자기소개를 하시는 걸 들었기 때문에 다들 매력적이신데 굳이 그냥 제가 뭐 외모나 전반적인 밸런스를 놓고 봤을 때 이 운동선수가 저는 가장 친해질 것 같고, 그리고 그 다음에 친해질 수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저는 이 프로그래머 분하고도 잘 맞을 것 같고, 광수 씨하고는 잘 모르겠어요. 이분도 독특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분이고 어떻게 보면 자기만의 주관이 뚜렷해서 그리고 거리를 두고 완벽하게 자기 에너지를 뭐 이렇게 쉽게 나눠주는 그런 사람은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그렇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녹음을 하고 이제 곧 또 나는 솔로가 이 방송이 있을 테니까 그걸 보고 또 다른 분석들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 너무 피곤하네요. 좋은 밤 되시고 화이팅!